자, 안녕하십니까.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국제비즈니스고 학생들 세무1반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 세무1반의 기초 1단원이 전부 마무리되고 이제 마지막 대단원 마무리 문제만 남았습니다. 대단원 마무리 문제는 제가 직접 이렇게 등장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직접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제가 선생님의 근황도 알릴 겸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가 좀 적게 들릴 수 있으니까 항상 이어폰 끼시고 소리는 좀 크게 하시고 화면은 전체 화면으로 보셔야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파워포인트로 지금 비추고 있는 문제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건상 약간 문제가 잘리긴 하니까 보시는 데는 문제는 크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펴시고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제가 요 칠판에다가 쓰는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꼭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대단원 마무리 문제는 총 23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첫 시간은 14문제 14번까지 문제를 풀겠고 그 다음 시간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보게 되는 강좌에서는 여러분들 23번까지 나머지 문제를 푸는 강좌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9페이지입니다. 교과서 몇 페이지? 39페이지. 자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요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 맞는 조세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국세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독립된 세원이 존재하는 조세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은 조세의 분류에 가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독립된 세원이 존재하는 조세 우리가 독립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 감세자가 일치하는 조세 여러분들 직접세이죠. 자 소득세와 같은 경우 직접세에 해당이 되겠죠. 사람과의 인적 사항을 고려한다. 자, 인적 사항을 고려한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람에게 부과되는 조세, 인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반대로는 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소비세가 물세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좋습니다. 그러면 국세, 독립세, 직접세, 인세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조세는 이 중에 소득세만 해당이 된다. 정답이 몇 번? 3번입니다. 3번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보이는 관세는 어떻습니까? 관세는 내국세입니다. 자, 내국세이기 때문에 관세는 내국세와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관세는 포함이 안 되고 자, 주세는 여러분들 요거는 물세입니다. 간접세이겠죠. 부가가치세도 역시 간접세이고 물세이기 때문에 직접세가 아니죠. 앞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여러분들 국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1번에 3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조세의 특징에 관한 설명, 대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과세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맞죠, 여러분들? 자,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입니다. 정답이죠? 자, 2번. 자,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금전으로 납부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한다. 맞습니다. 물납 인정한다고 했었죠. 하지만은 원칙적으로는 금전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자, 세 번째. 과세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의 조달이다. 맞습니다. 재정 수입 조달이 가장 본원적, 근본적인 기능이라고 앞에 조세의 기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4번. 조세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간접적, 개별적으로 반대급부 제공합니까? 조세가 반대급부 제공합니까? 제공하지 않습니다.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무보상성이 있다라는 조세의 특징을 가지죠. 무보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세를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된다. 강제성도 함께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를 제공한다. 그러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더 맞는 얘기죠. 자, 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가면은 여러분들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좋습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요건 여러분들 좀 잘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문제 좀 잘 좀 보아주세요. 소득세를 계산하고 소득세를 신고하고 5월 31일에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5월 31일 행위로 인한 납세 의무 관련 용어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되고 소멸되어 가는 과정.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맞습니까?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자, 납세 의무 성립, 과세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그리고 납세 의무 확정은 신고했을 때, 그리고 국가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부과했을 때 확정이 되면은 납세 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납세 의무의 성립, 소멸, 확정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멸이 되는 방법은 납세 의무가 실현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납세 의무가 뭐로 한번 해볼까요? 납세 의무가 더 안 보이죠? 그냥 하얀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납세 의무가 미실현되어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납세 의무가 실현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었죠, 여러분들? 납세 의무가 언제 실현됩니까? 납부하면 납세 의무가 실현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납세 의무가 충당되는 경우도 여러분들 납세 의무가 실현되는, 자, 납세 의무가 소멸될 수 있는 단계 중에 실현입니다. 납세 의무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뭐라고 그랬었죠, 여러분들? 자, 세금을 납부하던가 아니면 충당하던가 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예, 그러면 납세 의무가 실현되어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고요. 납세 의무가 미실현되어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도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그리고 부과의 취소. 이렇게 좀 특수한 경우 세 가지가 있었죠. 예, 뭐 임기가 지난다던가 아니면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단체가 특정 기간이 지났을 때 납세 의무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부과된 납세 의무가 취소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들이 특수한 경우가 있었고, 일반적으로는 납세 의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럼 세금이 납부된다는 것은 납세 의무가 실현됐을까요? 미실현됐을까요?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납세 의무가 실현된다는 것은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납세 의무가 실현됩니까? 납부하던가 충당하던가 이 두 가지 경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부과의 취소는 납세 의무가 미실현되어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고, 제척기간의 만료,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는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맞는데 납세 의무가 미실현되는 것이죠. 자, 납세 의무 확정은 확정이니까 아니고요. 그렇죠. 성립은 성립이니까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만 해당됩니다. 2번에 체크해 주세요. 조금 난해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요건 제가 등교 계약을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4번. 다음 중 국세 기본법상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국세 아닌 건 뭡니까, 여러분들? 자, 국세는 여러분들, 국세 자체가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내국세와 관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관세는 국세예요, 여러분들. 자, 국세에 속하지 않는 거니까 1번 아니죠. 자, 뭐죠, 여러분들? 정답이 요거 주민세죠? 주민세는 뭡니까? 주민세는 지방세죠. 지방세니까 국세가 아닙니다. 국세는 국가에서 거두는, 정부에서 거두는 세금을 국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즉 경기도나 의정부시에서 거두는 세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전부 국세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또 조세의 분류에 가면 충분히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5번 조세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세의 기본 원칙이 여러분들 조세 법률주의 그리고 조세 평등주의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요. 요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세법의 엄격 해석이라고 한다는 것이 이제 사실 이건 제가 여러분들 법률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앞에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간 내용인데 여러분들 조세법, 세법에 나와 있는 용어를 여러분들 용어대로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 안 되고 축소 해석해서도 안 되겠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추 해석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석한다기보다 이런 내용이니까 이럴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 조금 유추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조세에 있어서는요 잘못 세법을 해석하게 되는 경우 국민의 재산권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추 해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이 다 틀렸습니다. 유추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세법의 엄격 해석이죠. 엄격 해석하는데 유추 해석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자, 2번. 조세 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뭐 딱 봐도 여러분들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느껴지죠.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3번은 조세 평등주의인데 여러분들 조세 평등주의는 다음 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된다는 원칙으로 반드시 동일한 과세를 해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 이런 수평적 조세도 있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수직적 조세도 있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조세평등주의는 잠세력과 능력에 따라서 조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해야 된다. 다르게 부과해야 된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 조세만 인정한다. 수평적 조세만 인정한다는 말이 틀렸죠.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 신의 성실의 원칙은 의무를 행할 때 과세관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과세관청도 여러분들 당연히 신의와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공평하고 공정하게 납세 의무를 여러분들 세금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세관청도 적용되죠. 당연히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수급과세의 원칙이란 새로운 세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새로운 법이 적용되기 이전의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적용을 하면 안 되겠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학급에서 부과된 학급에서 학급비 지각비를 낼 때 8시 오늘부터 8시까지 와야 돼 라고 시간을 땡겼으면은 그 전에 8시 반까지 왔던 학생들까지도 다 지각비를 내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세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급과세의 원칙이라는 것도 없죠.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죠. 이것도 금지의 원칙이기 때문에 5번도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과세권자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거. 자, 문제 6번에 별표 박아야겠죠. 되게 중요하죠.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과세 요건 줄 치십니다. 과세 요건. 4가지 뭐 있었습니까? 과세, 물건, 납세, 의무자, 세율, 과세 표준 요 4가지가 과세 요건이기 때문에 기한이 틀렸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과세 물건은 여러분들 세금을 부과해야 될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 소득 이런 것들이 과세 물건이죠. 재산, 소득 이런 것들이 과세 물건이고 이 과세 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 이런 것들을 과세 표준이라고 했죠. 납세 의무자고 세율은 가액과 수량이 만들어지면 거기다 몇 퍼센트를 곱해야 될지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세율이 있었죠. 그래서 과세 물건, 과세 표준, 납세 의무자, 세율 이것이 과세 요건이고 과세 요건이 딱 충족이 되면은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라고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공부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울게요. 자, 지우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여러분들 조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디 나와 있냐면요. 이것이 이제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1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요것이 이제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자, 기간 단위로 과세하는 게 있었고, 여러분들 수시로 부과하는 여러분들 그런 세금들이 있었죠. 자, 기간 단위로 과세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소득세나 법인세나 좀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소득세나 법인세나 또 이제 뭐 부가가치세처럼 이러한 세금들은 기간 단위로 과세함으로써 이 경우는 과세 기간이 종료됐을 때가 납세 의무의 성립식입니다. 여러분들이 17페이지 보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과세 기간이 종료됐을 때부터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기간 단위 과세하는 세금들은 자, 과세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가 이렇게 여러분들 좀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자, 수시로 부과하는 세금들이 있었는데, 자, 상속 있을 때마다 취득세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취득세가 아니죠? 죄송해요. 자, 증여세, 뭐 증권 거래세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습니까? 아, 취득세가 들어가네요. 제가 재산세랑 또 헷갈렸네요. 미안합니다. 취득세. 자, 상속됐을 때, 증여됐을 때, 증권 거래했을 때, 물건을 취득했을 때, 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됐다고 그랬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수시로 부과되는 세금들 중에서 여러분들 재산세와 여기다 잠깐 쓸게요, 여러분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합니다. 다 나와요, 17페이지에.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경우는 요건 여러분들 6월 1일 기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6월 1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6월 1일 날 내가 재산, 아파트를 갖고 있는지,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좀 고액 그런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가 기준이 되어서 6월 1일 날 가지고 있으면 부과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 설명드렸을 때 그래서 당해 여러분들 재산세나 종부세를 안 내려면은 6월 1일 6월 1일 이후에 여러분 등기를 쳐서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하면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안 낼 수도 있다고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기간 단위 과세는 여러분들 과세 기간이 종료될 때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취득세와 같이 수시로 부과되는 세금은 이런 것들 취득했을 때 거래가 있었을 때 수시로 부과되는 세금 중에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틀린 거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상속 개시되는데 맞죠? 상속세, 취득세, 물건 샀을 때 맞습니다. 소득세, 여러분들 기간 단위 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기간이 종료되는 때 맞죠? 자, 증권거래세, 매매거래 있을 때 수시 부과니까 맞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죠? 예. 재산세는 재산 취득거래가 확정될 때가 아니라 6월 1일이 기준이죠. 얘는 취득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6월 1일에 재산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17페이지 보시고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시간상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정리하셨다가 또 보시고 이러셔도 됩니다. 예, 8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40페이지 넘어갑니다. 저는 지울게요. 조금 오늘 수업이 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체감상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뭐 얼마 안 남았네요. 금방 할 겁니다. 예. 자, 8번 다음 중 신고납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신고납세. 자, 여러분들 납세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과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죠. 자, 조사 이건 여러분들 부가과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죠. 당연히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의 주체는 납세 의무자이다. 맞는 말이죠. 정답이 2번이고요. 자, 이건 당연히 부가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부가과세죠. 여러분들 이 신고 납세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신고 납세하는 거. 신고 납세하는 거 여러분 소득세, 3대 국세가 다 들어가죠. 뭐 법인세, 뭐 부가가치세,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건 좀 외우시고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자 이런 것들은 부가가세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세금들입니다. 정리하세요. 납세고지서 도달이나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에 대한 설명인데 역시 여러분들 부가가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고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고 납세제도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과세관청의 결정, 이건 과세관청의 결정도 당연히 부가가세죠. 신고자의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결정되는 것이 신고 납세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 세액과 과세 표준을 통보해야지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인 자 부가가세에 대한 설명이죠. 5번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가가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좀 지울게요. 자, 다음은 조세 불복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이 이렇게 이의 신청, 심판 청구, 심사 청구, 행정소송 이것이 이제 조세 불복제도고요.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 제도는 첫 번째 있었죠, 여러분들. 세무조사 등 여러 국세 행정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구제받는 것이 납세자 권리 요청 제도입니다. 정답은 5번이 맞고요. 자, 5번이 정답이고 혹시 그러면은 이 조세 불복제도 말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 더 있었죠? 되게 중요한 여러분들. 자, 뭐가 있었습니까? 과세전 적부심사라고 하는 게 있었죠. 적어주세요. 과세전 적부심사. 이 과세전 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 보호 요청 제도와 과세전 적부심사는 조세 불복제도가 아닙니다. 요 1번, 2번, 3번, 4번이 조세 불복제도고요. 그럼 과세전 적부심사는 뭡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과세, 너 세금 내라고 과세하기 전에 당신은 이 정도의 과세 표준과 이만큼의 세액이 있습니다라고 미리 통보를 하죠. 그때 문제가 있었을 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과세전 적부심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조세 불복제도는 여러분들 완전히 과세 후 처분이 된 이후에 부당하다고 생각됐을 때 불복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전 적부심사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도, 과세전 적부심사 이 네 가지를 다 합쳐서 여러분들 조세 불복제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세 불복제도, 이의 신청, 심판 청구, 심사 청구, 행정소송 이걸 다 따로따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통틀어서 90일 안에 한다. 90일 요것만 여러분들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세 불복제도 요 네 가지 빼고 자, 5번은 조세 불복제도가 아니다. 그리고 조세 불복제도가 아닌 거 과세전 적부심사 하나 더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우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0번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부하면은 소멸되죠. 예. 조세부과의 취소 그러면 소멸되죠. 그리고 조세의 충당거래도 소멸되고 제척기간에 만료돼도 소멸됩니다. 과세 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면 이건 납세 의무의 확정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고요. 자, 여러분들 납부와 충당은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들 중에서 납세 의무의 실현이고요. 조세부과의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그리고 소멸 시효의 완성은 납세 의무 소멸 과정 중에서 납세 의무가 미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아까 5번이라고 했죠. 5번 체크하세요. 자, 좀 지워야겠네. 칠판을 쓰다 보니까 문제를 할 때마다 지우게 됩니다. 양해해 주세요. 문제 다 얘기했네요. 자, 국세기본법상 손달의 효력 발생 시기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죄송합니다. 자, 우평선 손달은 발신주의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도달주의죠. 네,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공시손 손달 여러분들 도달할 수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납세 의무자에게 보내기 힘든 상황에서는 공시한다고 했었죠. 이게 교과서 25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자, 게시판에 공고하고 14일이 지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5페이지 참고하시고요. 7일도 틀려서 14일로 바꾸시고 발신주의가 아니죠, 여러분들. 공시송달은 여러분들 좀 어려운 말인데 바로 밑에 있습니다. 공고주의라고 합니다. 발신주의를 공고주의로 바꾸시고요. 7일도 14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부송달은 도달주의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할 때 맞습니다. 정답이 3번이죠. 3번이고요. 전자송달은 공고주의는 아니죠. 공고주의는 아까 공시송달이라고 했습니다. 공고주의 빼버리고 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때는 맞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맞고요. 맨 마지막 유치송달은 도달주의인데 송달할 장소에서 명의인에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인에게 전달해야 될 그 도달될 장소에 여러분들 소리를 놓고 와도 된다고 그랬었죠. 여러분들 받아야 될 이 소리를 송달받아야 될 납세의무자가 일부러 여러분들 이렇게 송달받지 않으려고 피할 때 그 자리에다가 또는 도달받아야 될 장소에다가 소리를 놓고 와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치송달은요, 여러분들, 자, 유치송달은 교부송달의 한 종류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유치송달과 교부송달을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25페이지에서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요거 1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꼭 체크하세요. 3번. 네. 좀 지우겠습니다. 자, 12페이지 세무회계의 특징으로 맞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죠, 여러분들. 회사가 계상한 비용을 모두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적대비, 그리고 여러분들 감가상각비. 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런 것들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한도를 정해놓는다고 그랬었죠. 여러분들 회사가 제시하는 모든 비용을 세무회계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도하게 회사가 많은 비용을 측정해서 전체적인 소득이나 수입을 낮추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대비와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용은 한도를 준다고 했죠. 뭘 준다고 했습니까? 한도를 설정해서 이 한도가 초과되게 되면은 세법에서 정한 한도가 초과되게 되면은 송금 불산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비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하게 기업의 이익이 축소되어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계상한 모든 비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세무회계에서는요. 다른 건 다 맞습니다. 그렇죠? 입금에서 송금을 빼는 각사함으로 소득금액. 자, 5번 같은 경우 맞는 말인데 요거는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제가 여러분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문제 남았네요. 13번, 14번 남았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자, 수업이 조금 빠릅니다. 여러분들 분량 때문에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좀 문제가 있을까봐 좀 빨리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잠깐 멈춰서 보셔도 됩니다. 네. 자, 14번인가요? 네. 서류 송달 방법 중 유치송달이 나왔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치송달은 서류를 받아야 될 납세 의무자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 일부러 피한다던가 이런 게 있을 때 그 도달 받아야 될 장소에 서류를 놓고 왔을 때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교부송달의 한 방법이라고 연결해서 알고 있어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했네요. 예. 마지막 문제 갈게요. 예. 자, 14번. 조세 중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제가 외우라고 했습니다. 교육세. 이렇게 교육세와 같은 이런 세금들 특정하게 정해져 있어. 지출 용도가 정해져 있다. 지출 목적이 정해져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목적세라고 했습니다. 목적세. 정답 여러분들 그냥 3번이죠. 그래서 목적세에는 교육세, 반대말로는 보통세가 있습니다. 자, 반대말로는 여러분 보통세가 있습니다. 자, 보통세는 걷어지는 세금으로 국가 재정 다양한 부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을 때 보통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만에 또 이렇게 얼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칠판이 안 보일까봐 제가 조금 벗어 화면에서 나가 있기도 하거든요. 너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1번부터 14번까지 오늘 풀고 다음 주에 나온 업로드하는 영상에는 그 이후의 문제가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도 보고 여러분들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거 건강입니다.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코로나19로부터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등교 계약하실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방역이 힘드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또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